안녕하세요. 오늘 절세 상품 굿한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환급이 엄청난 그런 그 절세 상품 중에 하나가 코스닥 벤처펀드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란 말 들어보셨어요? 코스닥 벤처펀드란 말이 그렇게 많이 회자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은 이런 펀드 외에도 다른 펀드들이 너무너무나 많죠. 어떤 투자 수단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또 국가에 따라서 국내형 펀드, 그리고 해외형 펀드, 또는 인프라 펀드, 뭐 부동산 펀드, 너무너무 많은 펀드가 있는데, 그중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펀드 중에 하나가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는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 투자 금액의 50% 이상을 반드시 코스닥하고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펀드입니다. 대신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죠. 정부 입장은 어떤 거겠어요? 어떤 코스닥 기업이나 벤처 기업이 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해서 반드시 코스닥하고 벤처 기업에만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코스닥과 벤처 기업의 50% 이상만 투자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51%까지 코스닥과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뭐 49%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다른 우량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벤처 펀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득 공제 해준다는 겁니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해주고요. 그 펀드 자체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는데, 펀드는 보통 공모주를 매입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는 공모주 배정할 때 우선적으로 25%를 배정해 줍니다. 공모주 해가지고 요즘에 수익 나신 분들 많이 계시죠? 펀드도 공모주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수익 나는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펀드의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25% 우선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입 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이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되고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니까 지금 2024년이죠.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가입해야지 세제 혜택이 있고요. 내년 말 이후에는 가입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세제 혜택은 최고 300만 원까지고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의무 보유 기간 3년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그 펀드를 환매하면은 세제 혜택 받았던 것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코스닥 벤처 펀드의 최근 5년 동안 수익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브레인 코스닥 벤처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166%나 수익이 났고요. 웰컴 공모주 투자 코스닥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91.87%, 현대 인베스트 코스닥 벤처 같은 경우는 77.62%. 제가 사실은 현대 인베스트 코스닥 벤처 여기다 투자했었거든요. 최근 보니까 70%가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한 연간 한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벤처 펀드의 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펀드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익률이 가장 많은 브레인 코스닥 벤처 같은 경우도 펀드 운용 규모는 한 797억, 두 번째 웰컴 공모드 코스닥 벤처 같은 경우는 520억, 그다음 현대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161억. 규모가 물론 500억대가 넘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500억대도 안 되는 그런 펀드도 있죠. 이런 점들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펀드에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받는 거죠. 그런데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은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더 빨리 공급받을 수 있는 거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세제 혜택도 더 많이 줍니다.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벤처기업의 뭐 어떤 민간 투자를 늘려서 벤처기업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한테는 투자금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란 게 뭘까요?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뭐 혁신성장 기업이라든지 연구개발 기업이라든지 벤처투자기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어떤 회사가 벤처기업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사이트를 밑에다 적어놨죠.
벤처기업 확인 기관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기업명을 치면은 벤처기업이면 거기서 뜹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벤처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벤처기업이라면은 그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벤처 투자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벤처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는 바로 코스닥 벤처 펀드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나죠. 소득공제 한도가 코스닥 벤처 펀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10%이지만은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의 50%까지 가능하고요. 소득공제 혜택도 펀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10%, 그러니까 3천만 원 투자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되니까 3천만 원까지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펀드로 가입하는 경우보다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소득공제가 10배나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3천만 원을 넘으면은 납입액의 70%, 5천만 원을 넘으면은 납입액의 30% 소득공제됩니다. 하지만은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되니까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투자했을 때, 그 펀드로 투자했을 때하고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소득 구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이신 분이라고 하면은 코스닥 벤처에 투자하면 19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지만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198만 원이나 환급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소득이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뭐 예를 들어 5,500만 원이 연봉이다 그랬을 때는 벤처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79만 2천 원을 세금을 79만 2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792만 원, 10배나 더 많은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로 가입하는 경우보다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해가지고 그 벤처기업 주가가 팍 떨어져 버리면은 사실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코스닥 벤처 펀드로 가입하는 것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이론상으로 79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낸 세금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792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500만 원까지만 돌려받겠죠. 내가 낸 세금 범위 내에서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 많이 받아가지고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이 이론상 1,0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납부한 세금이 300만 원밖에 안 된다. 또는 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낸 세금 300만 원 또는 500만 원까지만 돌려받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세제 혜택을 위해서 무리하게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간접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세제 혜택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하는 경우 좀 유의사항들이 있죠. 일단은 원금 손실 가능성. 벤처기업이란 것은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일반 대기업,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상장된 대기업보다는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해볼 가능성이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을 보더라도 소액이 아니라 아주 크게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야 돼야 되고, 일단 규모가 작다는 점이 좀 단점입니다. 보통 벤처기업의 시가총액이 적고 심지어는 뭐 상장되지도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정보가 불투명하다. 물론 상장된 벤처기업도 있습니다. 상장된 벤처기업은 어떤 공시자료를 통해서 그 회사의 내부 정보나 어떤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은 상장되지 않은 벤처기업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정보를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정보가 나왔다고 해도 그게 자세하지 않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회사가 괜찮은지 계속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는 점이 좀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펀드를 해지하게 되면은 그동안 그 세금을 환급받았던 것을 다시 추징당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까지 절세 상품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연말정산이나 또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절세가 될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면은 굉장히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한번 세팅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만약 여유가 된다고 하면 이런 상품을 미리 세팅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액공제 99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IRP 300만 원 세팅해면 좋습니다. 그럼 49만 5천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코스닥 벤처펀드에 3천만 원 넣으면은 소득공제는 한 79만 2천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노란우산공제 300만 원 정도 넣으시면은 그러니까 79만 2천 원 정도 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1년 동안 세팅해도 거의 꽤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겠죠. 이왕이면은 이렇게 절세 상품, 그리고 종합소득 신고나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내가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은 펀드 또는 그런 상품의 수익률 외에 그 세금을 돌려받음으로 인해서 실제 수익률은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